자, 우리 한번 가정해봅시다. 전쟁 발발 후 지상군의 작전 투입이 요구되는 시점, 해당 지역이 만약 지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지역을 예로 든다면 전국토의 70%가 험난한 산악지형인 한국이나 또는 섭씨 60도가 넘고 걸을 수조차 없게 만드는 강력한 모래폭풍이 있는 중동 아프리카 사막, 그게 아니라도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항공기의 활주로를 건설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곳에 군병력을 투입하기로 가정한다면 과연 어떤 기동수단을 사용해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하나이죠. 바로 회전익 기동 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 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엇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신속하게 결정하여 최단 기간 최소 희생으로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은 현대 기동전의 승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기동전의 핵심인 헬기 전력은 활주로 없이 어느 곳에서나 이착륙이 가능하고 지형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기동해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무기체계로 현재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최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헬기 도입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걸프전에서 증명되었듯 사막전쟁, 즉 사막에서 치러지는 군사작전에서는 기동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도로에 의존하는 다른 유형의 지형과 달리 사막에서는 넓게 열린 공간으로 인해 모든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주로 평탄한 지형에 장애물도 적어 기동력 있는 부대는 빠르게 전술적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겠죠. 모래폭풍과 고온과 같은 혹독한 사막 환경인 만큼 군병력들은 사막의 넓은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 탑승 가능한 기동수단이 필수적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수송기나 전투기가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고정익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주로의 길이가 필요한데 사막은 건설 자체가 어렵고 또 높은 온도와 낮은 공기 밀도로 인해 항공기의 엔진 성능이 저하되어 일반적인 활주로의 길이보다 더 긴 활주거리 필요 등 제약이 커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헬기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헬기 도입에 가장 열심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UAE인데요. 사막과 긴 해안선으로 이루어진 UAE는 헬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벨 407 29기, H-64 아파치 30기, CH-47 치누크 28기, UH-60 블랙호크 80기, 유로콥터 AS-565, 350 27기, 아구스타 AW-139 6기를 보유하고 있는 UAE는 최근 8억 유로, 우리 돈 1조 1,500억을 들여 추가 기동헬기 12대 도입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런 UAE의 헬기 사랑에는 UAE 국왕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히안의 개인 취향도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나히안 국왕은 종종 헬기를 직접 운행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곤 하는데 1979년 영국의 로얄 밀리터리 아카데미에서 군인 훈련을 받은 알 나히안은 졸업 후 UAE 장교 과정에서 헬기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헬리콥터 교관으로까지 활동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새해 행사에서도 헬기를 직접 조종하여 축하식에 참가하였다고 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2일 방위사업청에서 발행한 사업 검토 요청서에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팀이 UAE 방산 수출 지원 및 공동개발 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단위 업무에서 양산 사업으로 불리는 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원에 대한 UAE 수출 또는 공동개발이 착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지난 5월 UAE가 에어버스 HEOM 헬리콥터 구매 계약을 돌연 취소한 이후 수리원 수출 사업 검토가 나온 상황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사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UAE의 국방 및 보안 인수 담당자인 모하메드 압둘라 압세하브는 카라칼 헬기 사업 철회 이유에 대해 우리는 높은 수명 주기 비용, 미래 임무 요구 사항의 모듈식 설계의 한계, 복잡한 기술 제한으로 인해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2대의 카라칼 다목적 헬기 도입을 위한 8억 유로는 붕뜨게 되었죠. 현재 카이가 생산하고 있는 항공기 중 유일하게 수리온만이 아직 해외 수출 이력이 없는데요. 가격과 성능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카이는 이제 수리온도 수출이 터질 때가 왔다며 이번 UAE 수출건에 대해서 주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 6월 개발에 착수한 수리온은 그동안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 여러 비판적인 말들이 많았던 헬기입니다. 당시 설계와 시제기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공학 설계 개념을 적용해 해외의 비관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약 73개월 6년 만에 양산에 성공하여 세계 11번째 헬기 생산국 저력을 발휘했는데요. 그러나 감사원을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결함으로 인해 1차 양산 사업 당시에는 지적사항이 많게는 100건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카이 회전익기 우천균 부장은 초기 보증 수리를 많이 하다 보니 수리온이라는 이름을 따라간다는 소리도 듣기도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그러나 전력화 10년이 지난 현 시점 4차 양산을 진행 중인 수리온은 몰라볼 정도로 개가천선하였습니다. 최근 육군에 납품한 수리온 187호기와 195호기는 무려 무결함 헬기로 판정받았는데 수락 비행을 마친 후 단 하나의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한 블랙호크나 UH-1 같은 경우도 적게는 40개 정도의 지적사항을 받고 단순한 케이블 마감 같은 지적이라도 한두 가지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 어렵다는 무결함 헬기라는 타이틀을 카이가 해낸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매를 맞은 수리온이었기에 그동안 품질 향상에 사력을 다하였던 것이고 카이의 기술 노하우도 또 그만큼 축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21년에는 영하 40도에 달하는 알래스카에서 최초로 해외 저온 시험 비행을 진행하였는데요. 세계 기준인 영하 35도보다 5도나 더 낮은 마이너스 40도에서 진동, 하중 등 121개 항목이 모두 이상 없이 작동하였다는 검증을 받아 이에 세계 어느 나라에 나가도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현재 국산화는 어느덧 64%에 달하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공격 헬기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비판과 수렴의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온당한 비판은 타당하겠으나 비난만을 위한 비난은 우리 방산 기술력을 증진하는데 오히려 뒤꿈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리온을 블랙호크와 비교하여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 개발 목적 자체가 UH-1의 대체제였지 블랙호크의 대체는 아니어서 수리온에 대한 육군의 요구 성능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 UH-1과 비교해서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고 블랙호크와 대동소이한 상황이죠. 의외로 해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수리온인데요. 수리온 개발과 양산에 에어버스가 파트너로 많은 역할을 하였는데 루이 폭슈용 에어버스 수석 대표는 한국의 수리온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진다며 개발부터 양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카이는 이를 극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카이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형인 수리온 기동 헬기를 포함해 7가지의 다른 파생형도 만들어져 최상의 성능을 지닌 헬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에어버스가 카이의 기술력에 대해 높게 평가한 계기가 있는데요. 카이가 설계를 놓고 고민할 당시 육군은 낮고 넓은 헬기를 원했으나 기술 파트너였던 유로코터는 이렇게 되면 설계 전체를 뒤집어야 한다며 극구 반대하였고 이에 카이는 하나의 묘수로 양쪽에 발판을 다는 방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발판이 신의 한 수로 작용하여 수리온의 운용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육군 또한 그 성능의 만족감을 피했죠. 개발 참고 모델이었던 유로콥터의 쿠커의 약점이었던 높은 실내 전고와 상대적으로 좁은 실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게 된 묘안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 뒤 유로코터는 신형 쿠거부터 수리온처럼 발판이 달린 모델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특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더구나 수리온 엔진은 쿠거보다 훨씬 발전한 블랙호크와 동일한 모델인데요. 물론 규격에 어울리지 않는 상위급 엔진이라 문제도 발생하지만 최근 수리온 성능 개량 사업인 KUH-2 사업으로 육군 항공의 수건인 기어박스 국산화가 추진되면서 엔진 동력을 회전 날개에 전달하는 장치인 기어박스로 인해 엔진의 출력이나 성능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몇몇 부분에서는 최신형 헬기답게 블랙호크를 능가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탁월한 임무 수행 능력을 꼽을 수 있는데 블랙호크와 비교해 최신 3차원 디지털 맵, 통합 헬멧 시연 장치, 사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 등을 장착해 주야간 악천 후에도 전술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 조종 컴퓨터를 통해 전후, 좌우, 회전 및 상승 강하, 모든 방향에 대한 자동 제어가 가능해 조종사가 조종관이나 페달로부터 손발을 떼고도 제자리 비행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자동 비행 조종 시스템으로 이륙 후 전술 목표까지 자동 비행이 가능하고 고난도 정밀 화물 공수 등의 임무 수행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로터, 조종석, 엔진, 연료 탱크 등 비행 안전 필수 부분에 내탄 능력을 부여하고 모든 계통은 이중 구조로 제작해 결함 시 백업 시스템이 작동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아날로그 기판을 대신해 통합 첨단 글래스 코핏을 탑재해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히나 한국 산업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정비성을 통해 높은 가동률과 신뢰성도 확보하였는데요. 현세대 최고의 상태 감시 장비를 설치하여 주요 품목의 결함 및 잔여 수명 주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적기 고정 탐구를 통한 정비 소요 시간 절감 및 작전 가동률을 향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못생긴 콧구멍 때문에 많은 밀떡들 사이에서 까이고 있는 수리온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엇가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헬기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첫 개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최근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이 미래전장의 핵심으로 꼽히면서 헬기와 무인기 간 협업 능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수리온 역시 이를 토대로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인 IT 기술을 접목한 헬기 탑재형 드론을 개발해 아군 피해는 최소화하고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멈티의 핵심 전력으로 수리온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수리온 화이팅! 안 될 거라고 믿으면 될 것마저 안 되고 될 것이라고 믿으면 기어코 가능해지는 것이 세상 법칙이라고 합니다. 2003년 KMH 사업 설명회 당시 해외 헬기 업체의 반응은 헬기 개발 경험이 없는 나라에서 6년 만에 헬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껏해야 면허 생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죠. 모두들 안 된다고 했지만 한국 기술진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고 해외에서 헬기를 들여오기만 할 순 없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도전한다면 이미 성공에 한 걸음 나아간 것과 같습니다. 카이 회전익기 김영규 조장은 휴가도 반납하며 쉬는 날이란 개념 없이 초과 근무 205시간의 신기록을 세웠다고 회상했는데요.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맨 땅에 헤딩하듯 도전했던 수리온은 결국 무결함 헬기라는 타이틀을 따냈고 현재 김영규 조장은 자신이 수리온 엔지니어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술진들이 느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두고 우리가 고작 기사 한 줄을 접한 뒤 이러쿵저러쿵 비난하며 그 모든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기술진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기술진들을 대표하여 카이 우청균 부장의 말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내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집사람보다도 헬기를 만드는 것이 더 좋았어요. 내가 못 해내면 이 사업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늘의 한 주평, 무조건 까기만 하는 사람 특징, 여건이 빨갛다, 반박시 내 말이 맞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